15페이지 보면은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입니다. 영어로 하면 섹스 이퀄리티고요.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 그리고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다르면서 수십 가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젠더 평등은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사이에 평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무위키에 보면은 잘 적어놨습니다.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어떻게 다르며 또 성평등은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2014년도에 열렸는데 그때 그 공청회에 보면은 세 사람을 4명을 이제 진술인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야 되고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숙대법대 김용하 교수님께서도 보면은 우리 헌법에 양성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김정숙 회장님,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김정숙 회장님도 이거를 성평등으로 바꾸면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화여대 젠더법학계 장명선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무르익지 않았고 성적 지향에 같은 부분은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진술인 4명 중에 3사람 김용하 교수, 김정숙 회장, 장명선 연구원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야 된다 하면서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2016년도에 한국 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성평등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분석 자료라 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가까운 책에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바뀌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에는 결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8년도에 만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서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질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자문위원회가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또 성평등 옹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평등이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교과서도 보면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지 뭐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평등법을 만들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기독교계에서 이 평등법 만들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도 절대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런 일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미리 의논을 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평등법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이 교육 과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학생들 차별을 받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옹호 조장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개정 교육 과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해당 활동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전환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옹호 교육만 시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성평등 교육 시켜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늘지 않는다. 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뭐 선천적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선천적인 것은 아니고요. 최근 결과에 의하면 선천적이라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증가한다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도 이러한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10년 만에 33배, 77명이던 것이 2,590명으로 증가했고요. 스웨덴도 15배, 10대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때는 그 부모의 마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남의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 영국과 똑같이 됩니다. 영국도 얼마나 선진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결국 33배, 2,590명이 청소년이 생겼다는 것은 2,500 가정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성평등을 하면 어떤 피해가 생기느냐? 제가 20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자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감으로써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있고요. 또 심지어는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년 6월 달에 LA 한인 찔림방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는 물론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지만 성전 수술을 안 했어요. 남자 성기를 가지고 여탕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안에 어린애들도 있고 여성들이 있는데 완전히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나와서 찜질방 주인한테 항의를 하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통과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그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교도소에 가서 또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고요. 뭐 럭비라든지 육상이라든지 모든 데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22페이지로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성평등을 반대하는가를 소개했습니다. 2017년도에 헌법에다가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광주에서도 2만 명, 대전에도 3만 명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헌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계획 이름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인데 그 안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 여성가족부 앞에서 엄청나게 데모할 때 여성가족부가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날 한국여성단체 연합이라는 진보 여성단체에서 이걸 바꿔야 된다 하고 하면서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라 하고 촉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제가 부록으로 해서 이번에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소수자,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 가서는 사회적 소수자로 성소수자를 포함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맨 처음에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하다가 이 성소수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성소수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성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자 차별과 행위 차별을 혼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동성애 성전환을 문제점을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젠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 도덕 교과서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성 해가지고 섹슈얼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젠더 교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다양한 성,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성이라는 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그래가지고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젠더는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슈얼리티도 WHO 정의에 따르면 그 안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동성결혼까지도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기술과정 책을 보면은 지금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족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을 정상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이제 벗어나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은 결국은 동성결혼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 몰입되어 있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우리 아이들한테 불어넣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성행위 자유를 정당화하는 조기 성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 또 성인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성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것은 네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그래서 성권리라는 것은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거. 이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재생산 권리라는 것은 낙태를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이제 성재생산 건강 권리를 막 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공청회 하기 전에 이거는 WHO, CRC,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렇게 자기들 공청회 자료에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WHO나 뭐 UN 아동권리위원회나 유네스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WHO도 미성년자도 성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이들의 성적 지향을 바꾸는 치료하지 마라. 차별금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포괄적 성교육을 시켜라. 미성년자끼리 성관계했을 때 그거를 처벌하지 말라.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와 피임을 하도록 해달라. 온갖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교과서 집필진이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했다 하고 오히려 털어놓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혐오 표현도 정당한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혐오 및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된 문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도덕에 가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은 혐오 표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침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금지하려고 할 때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또 혐오 표현이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주최한 인권보호대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홍석 변호사님이 혐오 표현 개념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됐고 국제적인 합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 금지법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옹호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문화 다양성은 보편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윤리 도덕으로 문제가 되는 것까지도 포함할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문화 다양성을 보편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문화 다양성이 어떨 때는 보편 윤리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정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 윤리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